어느 추운 겨울밤, 나는 학교에서 늦게까지 남아 공부를 하고 있었다. 긴 시험 기간이 시작되었기에 도서관이 자정까지 열려있어 혼자라도 남아서 공부를 마치고 가기로 했다. 그런데 갑작스레 눈이 내리기 시작해 캠퍼스 주변이 하얗게 변했다. 시간이 흘러 주변이 고요해지고 마침내 자정이 다가왔을 때 나는 가방을 정리하고 도서관을 나서기로 했다. 도서관을 나서려는데 이상하게도 복도 불빛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전기가 불안정한 건 이해할 만했지만 그날따라 복도가 유난히 소름 끼쳤다. 불빛이 희미해질 때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기분이 들어 걸음이 빨라졌다. 사실 우리 학교에는 오래된 도시 전설이 하나 있었다. 한 학생이 늦은 밤 도서관에 홀로 남아있다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고 그 학생의 혼령이 학교를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평소에는 그런 얘기들을 웃어 넘겼지만 그날만큼은 주변의 모든 것이 그 이야기를 상기시켰다.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나는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뒤돌아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발걸음을 멈추자 소리도 멈추었고 다시 걸음을 옮기면 다시 들려왔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달리기 시작했다.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눈앞에 있는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 뒤로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다. 차가운 땀이 등을 타고 흘렀고 나는 혼자라는 소리를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고개를 내저었다. 그저 피곤한 탓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심장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길고 긴 교실 복도를 지나 드디어 건물 밖으로 나와 길가에 서자 눈송이가 춤추듯 내려왔다. 몇 발자국 가지 않아 캠퍼스에 있는 오래된 기숙사 건물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기괴한 느낌에 이끌리듯 그쪽으로 향했고 창문을 통해 어렴풋하게나마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마찬가지로 전설 속 그 학생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던 기숙사였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지만 호기심에 문고리를 잡고 열어보게 되었다. 문은 거부하려야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부드럽게 열렸고 나는 소름 돋는 공기 속으로 발을 들인다. 기숙사 내부는 오래된 가구와 먼지가 쌓인 사물들로 가득했지만 그 사이에서 누군가의 낮은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무작정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고 꺼져있던 복도의 불이 갑자기 켜지면서 낡은 벽지에 무언가가 적혀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 오래된 머릿속 기억 한편에서 그 학교 전설의 주인공 이름이 떠올랐다. 순간 방 한구석에서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곳에서 나타난 것은 그 전설 속 얼굴을 가진 학생이었다. 그 학생의 슬픈 눈동자가 나를 응시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서로의 시선이 잠시 엇갈렸고 나는 얼어붙은 상태로 그녀의 존재를 온전히 느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사라지듯 사라진 그녀의 모습에 그제야 꿈에서 깨어난 듯 정신이 들어 무작정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밖으로 나와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눈발이 조금씩 그치고 여명의 빛이 캠퍼스를 덮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움직임, 소소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모든 것이 꿈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문득 가방 주머니 속에서 발견한 낡은 이름표가 그날 밤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것은 전설 속 그 학생의 이름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늦은 밤 도서관에 혼자 남아있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생 시절 나는 기숙사에 살고 있었다. 우리 학교의 기숙사는 한 건물에 약 300명의 학생이 살고 있었는데 각 층마다 약 20개 정도의 방이 있었다.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이라 시설은 꽤 좋았지만 어딘가 모를 벽장 속에 낡은 느낌과 하루 종일 쌓은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친구들은 그저 덜 사용된 건물이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 공기가 매우 불편했다. 어느 날 밤 나는 밤샘 공부를 하다가 문득 시계를 보니 새벽 3시를 넘기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창문 밖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간담이 서늘해졌다. 기숙사 건물은 안전을 위해 자정이 지나면 모든 출입구가 잠기므로 이 시간에 누군가가 바깥에서 걸어다니는 일은 있을 수가 없었다. 바람 소리겠지 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공부에 집중하려는 순간 스마트폰의 알림이 하나 잠시 정신을 차리며 화면을 보니 새로운 메시지 라는 알림이었다. 이상하게도 전화를 열어봤지만 새로운 메시지는 보이지 않았다.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다시 책을 펼쳐들었다. 잠시 후
또다시 알림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사진이 갤러리에 추가되었습니다. 나는 메시지였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갤러리를 열어봤는데 아무런 사진도 추가된 것이 없었다. 조금 불안해졌지만 일정에 쫓겨 공부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0분 뒤 다시 알림이 울렸다. 이번에는 화면도 켜지지 않았다. 기분이 이상해져서 방 안을 둘러봤지만 아무런 이상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창문 너머로 흰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 것만 같았다. 겁이 나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려 했지만 휴대폰은 꺼지지 않은 채 여전히 알림만 울려대고 있었다. 결국 불안감을 참지 못하고 복도로 나왔다. 설마 하는 마음에 이웃방을 두드리고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전층을 돌아다녀 봤지만 사람의 기척은커녕 모든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조용했다. 다시 내 방으로 돌아오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소리가 들렸다.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용기를 내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니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무언가에 끌리듯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마치 고장이 난 듯 삐걱거리며 아래로 내려갔다. 1층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광장으로 뛰쳐나갔다. 깜짝 놀랄 만큼 맑게 비춘 달빛 아래 나는 한 그림자를 보았다. 그 그림자는 멀리 떠나지도 않고 나를 응시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고 그림자는 서서히 나에게 다가왔다. 그 모습은 마치 하얀 옷을 입은 사람 같았다. 뒤돌아 뛰어가려는데 이상하게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목 뒤로 소름 끼치는 숨결이 느껴졌고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다시 한번 몸을 돌리려 안간힘을 쓰지만 움직이지 못한 채 입에서 비명이 나오지 않았다. 아침이 되었을 때 나는 기숙사 방 안에서 눈을 떴다. 마치 아무 일도 없던 듯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지난밤에 이상했던 모든 알림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가능하면 기숙사 밖에서 생활하려고 노력했다. 그날 밤의 일은 너무도 생생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다. 그 이후로도 가끔씩 새벽이 되면 알림이 울리곤 했다. 매번 확인해보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다. 여전히 어딘가에서 나를 보고 있는 느낌과 그 숨결이 잊히지 않는다. 주위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그들도 새벽마다 기묘한 알림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 이후 우리는 기숙사를 떠날 때까지 매번 새벽이 오기 전 잠들려 했었다. 설마 아직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직도 그곳에 누군가가. 세 번째 이야기였는 밤 나는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공포 이야기를 읽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특정 웹사이트에 관한 것이었다. 그 웹사이트는 처음에는 단순한 포럼처럼 보였다. 심야 시간대에만 접속할 수 있으며 주제는 알 수 없는 경험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이한 경험을 공유했지만 그중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는 이란 밤의 방문자 나는 제목이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설명한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한다. 그는 도시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했다. 처음에는 창문 밖에서 나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반복적으로 들렸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난 그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다. 그가 소리가 나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파트의 작은 거실 창문에 무언가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치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듯한 소리였다. 그는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창문 커튼을 살짝 열어봤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은 멎을 듯 멈칫했다. 창문 밖에는 형체가 불분명하고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두 눈이 그를 보고 있었다. 겁에 질린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재빨리 무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주방으로 달려갔고 가장 가까이에 있던 칼 하나를 움켜쥐었다. 잠시 후 이제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두드림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마치 유리가 깨질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경찰에 전화를 걸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통화를 시도하던 중 전화기 속 음성은 현재 사용 중이니 잠시 후에 다시 걸어달라는 메시지만 반복했다. 패닉 상태에 빠진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도중 두드림 소리가 멈추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저하며
다시 창문으로 다가가 살짝 내다보았지만 그 자리엔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보내야 했다. 매일 밤 그는 창문을 여러 번 확인하곤 했지만 다행히도 그 빛나는 눈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 일을 잊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는 인터넷 포럼에 접속했다가 자기가 썼던 은밀한 밤의 방문자 이야기에 새로운 댓글이 달린 것을 발견했다. 그 댓글은 단순한 문장이었다. 이번에는 창문이 아니라 문에서 기다릴게. 그 글을 읽는 순간 그는 등골이 오싹해졌고 차가운 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 수가 없었다. 모든 작은 소리에도 깨어났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드디어 졸음이 찾아왔고 얕은 잠에 빠졌을 때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 앞에서 문 쪽을 향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그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린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번에는 정말로 문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한층 더 거칠고 자신에게 다가온 듯했다. 심호흡을 하고 그는 무기를 들고 문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손잡이에 손가락을 얹고 문을 열려 했지만 불안한 마음에 떨리고 있었다. 결국 그는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쭈그리고 앉아 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렸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나고 결국 소리는 멈추었다. 그는 두려움에 문을 볼 엄두도 내지 못했고 그저 거실 구석에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후 그는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에서 널리 퍼졌다. 누군가는 이를 허구의 이야기로 치부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실제로 겪은 경험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한동안 잠 못 이루는 밤을 선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그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 은밀한 밤의 방문자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당신이 만약 한밤중에 그 웹사이트를 발견한다면 혹시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지 한 번쯤 상기해 보길 바란다.